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단편 동화나 단편 소설 창작 유형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단편 쓸 때 보통 어떻게 시작하세요? 저는 사실 단편은 신호흡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왔던 것 같은데 그걸 또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각 유형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창작 스타일과도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유형은 폭발형입니다. 몰입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단숨에 초고를 써내려가는 방식인데요. 무언가에 홀린 듯 3시간 만에 초고를 써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되게 많은데 가만 생각해보면 주로 강렬했던 기억이나 인상적인 장면에서 출발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과 이미지가 한순간에 터져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묵혔던 글감이었다라는 얘기죠. 장점은 감정이 생생히 살아있고 글이 빠르게 써진다는 점, 단점은 구조가 조금 엉성해질 수 있어서 이후 태고 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형입니다.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먼저 정해두고 그 사이를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방식인데요. 장점은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복선 설정이나 탄탄한 기승전결로 완결성 있는 글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단점은 중간 전개가 정해진 틀에 맞추려다 보니까 때때로 조금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단편 특성상 구조적으로 짜임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유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체계적으로 쓰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잘 이용하진 않아요. 근데 또 등단작을 이렇게 쓰긴 했다는 게 너무 뻔하면서도 아이러니인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조각 모음형이에요. 대략적인 스토리나 분위기를 잡아둔 상태에서 먼저 떠오른 장면이나 대사를 써두고 나중에 그것들을 이어붙이거나 재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사실 이 방식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잘 안 써질 때가 많이 있어서 써질 때는 무조건 써두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퍼즐처럼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어서 연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형의 장점은 순서에 상관없이 쓸 수 있어 창작 과정에 막힘이 덜할 수 있고 각 장면을 감각적이고 임팩트 있게 쓸 수 있다는 것. 단점은 전체 구조를 나중에 맞추다 보니 각 장면 간의 강약 조절이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고 기승전결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유형은 감각 확장형입니다. 이 유형의 창작 계기는 감각적 자극이에요. 특정 이미지나 문장 또는 느낌에서 시작해 점차 커다란 이야기로 확장되는 스타일인데요. 낯선 길을 걷다가 길 모퉁이에서 느낀 생경한 기분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는 타인의 대화에서 얻은 심상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하죠. 이 유형의 장점으로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을 통해 작품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다는 것. 단점은 초반의 감각에만 의존할 경우 이야기 전개가 느슨해지거나 주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가장 좀 익숙하지 않은 유형이 바로 이 유형인데요. 왜 이 유형이 가장 익숙하지 않냐면 저도 이렇게 해서 시작한 원고 파일이 되게 많은데 결국 끝맺음을 맺기가 항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의식적으로 피하는 유형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완성하신 분들 보면은 진짜 되게 확실히 뭔가 좀 남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시 쓰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이 문득 드네요. 마지막 5번째는 탐구형입니다. 어떤 질문이나 주제의식에서 출발해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가? 또는 이타심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의문으로 이야기를 구상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 얽히면서 탐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장점은 철학적 깊이가 있어 독자에게 사유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 단점은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난해해져 독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저는 SF 쓸 때는 무조건 주제의식 먼저 생각해두고 쓰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독, 다작, 다상량 중에 다상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작가의 어떤 철학이나 논리, 그런 생각은 반짝이 가루예요. 물론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비유를 해보자면 반짝이 가루처럼 작품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거죠.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이야기를 쓰는 사람에게는 이 다상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번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잘 쓰는 것과는 별개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단편 창작 유형 5가지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유형에 가장 가까우실까요? 제가 사실 이걸 억지로 구분하긴 했는데 아시잖아요. 단편은 특히나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제가 새로 들어간 원고만 해도 1, 3, 5 혼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는 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나, 또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새 작품 구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중에서 안 해봤던 걸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다른 유형 외에도 이런 것도 있다 하시는 분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건강이 된다 이런 댓글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순탄한 창작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